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 관람차입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에 투자를 계획 중이거나 투자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세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해보죠.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체적으로 차트를 살펴봤는데요. 어떤가요? 종목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차트를 보셨으니 이번에 제가 전망과 분석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목들의 차트를 살펴봤었는데요. 지금 핫한 종목은 IP 업종의 대표주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IT 업종은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라는 부정적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성장 중인 상황인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두 종목의 주가가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신고가 경신과 랠리를 보인 이후 어느 밴드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타날 텐데요. 지금 이들 종목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길게 보시고 분할로 천천히 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씩 담으시다가 조정 흐름이 나오면서 물량 소화 과정이 나올 텐데요. 그때 좀 더 담으시면 좋을 듯 싶네요. 화학 업종에 속해 있는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배터리 화재 문제가 단기적으로 문제가 될진 몰라도 차츰 문제가 해결되면서 효율도 점점 개선될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되고요. 철강, 조선, 기계 건설 업종들은 과거 브릭스와 세계 경제 호황일 때 정말 많이 오른 업종이었는데요. 지금의 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하는 동안에는 이들 업종이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실적은 바닥을 찍고 아주 천천히 개선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트럼프발 무역 갈등과 반세계화로 인해 외면받는 기간이 더 이어질 거라 생각되네요. 은행과 증권주들 역시 주가가 침체 국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은행들의 수익 구조 문제와 국내 증시 거래와 참여 부진으로 이들 종목들이 정말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 정부들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가계부채 급증으로 투자 여력이 많이 감소한 영향이 있죠. 너무 심하게 부동산으로 돈들이 쏠리다 보니 투기 지역이 늘어나고 무리하게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참 걱정됩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 몇 억짜리가 수십 프로 빠르게 올라버리니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앞으로 정부에서 금융시장 활성화 대책들이 나와주고 펀드 투자에 대한 과세 혜택 등등 다양한 개선 노력이 따라줘야 되는데 머지않아 발표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싶네요. 원자재와 정유업종은 대체 에너지 시장이 점차 커지고 산업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의 등장으로 서서히 판매량 증가가 시작되면서 원유 의존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앞에서 2차전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미래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육성하고 대중화되도록 유인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변화와 새롭게 성장세를 나타내는 도전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이죠. 제약 바이오 업종은 인구 구조 변화와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해 수요 증가 기대감이 크고 신약 개발과 수명 연장, 암이나 알츠하이머, 에이즈 같은 질병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 방법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매우 높아져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몇 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자체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매우 크게 급등을 했다가 이후 수개월 동안 내려오다가 다시 임상 발표 후 급등하는 등 매우 투기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들은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죠. 투자해야 할 업종임은 틀림없습니다만 옥석을 좀 가려야 하는데 이 옥석을 가리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이야기해보면요. 코스피 지수는 앞에서 말한 부진한 업종들이 많다 보니 일부 업종의 성장세만으로는 지수를 끌어올리기가 버거운 환경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죠. 글로벌 경제에 민감한 업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거든요. 글로벌 경제 여건이 좋아지고 고용이 늘어나고 제조업이 활발해지고 소비가 늘어나고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나서는 그림이 나와주면 코스피 지수는 많이 올라갈 수 있죠. 올해는 글로벌 경제 환경이 여러 불확실한 요인들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 등락 반복을 보이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제가 지수 ETF를 길게 보시고 적립식으로 모아가시는 방법 예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죠. 저는 장기적으로 코스피 지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향후 10년에서 20년 안에 5천선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경기 민감 업종들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지수가 탄력적으로 크게 올라가기 어렵지만 글로벌 경제 환경이 점차 개선되는 모양새가 나오면 코스닥 지수 역시 우상향 기조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둘 중에 뭐가 더 장기적으로 크게 올라갈까를 물어본다면 저는 코스닥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S&P 500과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다르듯이 말이죠. 그런 장밋빛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지수 투자는 이미 세계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장기 투자로서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수가 부진하고 낮은 PBR과 밸류에이션 구간에 있을 때 비중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수 ETF는 배당도 나오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정말 적합한 최적의 상품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증시 상장된 대표 기업들 주가를 쭉 살펴봤는데요. 지금은 잘 나가는 종목들보다 부진한 종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종목 수가 적다 보니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크게 올라갈 수 없는 구조이고 경기 민감 업종의 개선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데요. 올해 안으로는 좀 힘들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여러 해외 기구들, OECD나 월드뱅크, IMF 같은 곳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게 보고 있고 대체로 부진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각국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적극적인 완화 스탠스를 계속 이어갈 것이고요. 요즘 경제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일본식 장기 불황이 다가온다 또는 제2의 IMF가 다가온다 등등 부정적 의견들이 참 많은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잘 맞추는 걸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네요. 대한민국 경제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고 일본처럼 장기 불황을 겪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앞날은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겁니다. 희망과 긍정의 힘을 믿으시고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가치와 성장 투자를 둘 다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이고요. 비관적일 때 주식을 사서 모두가 파티와 축제를 시작하는 가장 낙관적인 시기에 파는 게 투자의 정석이죠. 그럼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020년 새해가 찾아온 만큼 올바른 재테크와 투자로 여러분들의 통장이 우상향하기를 바라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